자, 안녕하세요. 3학년 즐거운 역사 시간입니다. 자, 학습지 풀이 시간입니다. 반번호 이름 쓰시고요. 111 홍길동.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2학년 때 세도 정치까지 배웠었죠. 기억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세도 정치 시기는 어떻게 시작됐죠? 기억납니까? 영조랑 정조가 왕권을 강화시키지. 뭘로? 당평으로. 근데 왕권을 너무 강화시키다 보니까 권력이 국왕에게 집중되었고, 이 집중된 권력을 누가 집어삼키죠? 맞아요. 김씨. 안동 김씨가 집어삼키면서 자기를 위한 정치를 해버리죠. 이게 세도 정치 기간. 조선이 엉망이 됩니다. 자, 어떤 상황이었냐면 봐봐. 순조. 정조의 아들 순조가 즉위하는데 힘이 없어요. 34살에 사망합니다. 근데 순조는 힘이 없었지만 휴명세자라고 아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아들은 뭔가 안동 김씨랑 싸우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어. 근데 휴명세자마저 23살에 모종의 이유로 죽습니다. 건강했어요. 근데 갑자기 죽어. 이 사람은 독살됐다는 의견이 많지. 그래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안동 김씨랑 싸우던 휴명세자가 죽고, 휴명세자의 부인 조대비는 남아서 이제 슬퍼하고 있었죠. 근데 어쨌든 휴명세자의 아들, 다행히 아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순조의 손자가 왕위를 잇습니다. 이 사람이 헌종이야. 근데 헌종도 8살에 왕이 돼가지고 24살에 죽어요. 아무 힘이 없었어. 순조 힘없고, 휴명세자 싸우다가 죽고, 헌종도 힘없어. 그리고 후사가 끊기죠. 그래서 강화동에서 농사를 짓던 왕족 한 명을 데리고 와. 얘가 철종이거든? 철종도 34살인가에 죽어요. 힘없는 왕이 계속 즉위하는 거야. 60년 동안 힘없는 왕이 즉위하고 안동 김씨를 비롯한 풍양조 씨 이런 애들이 권력을 잡았던 시기가 세도정치 시기다. 그래서 이거 우리 배웠지만 세도정치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면 왕권이 약하고 기강이 문란하고 민생이 파탄나던 사회가 혼란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면 이 시기에 세도정치 시기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채워볼까요? 자, 일부 가문 안동 김씨를 비롯한 풍양주 씨 이런 애들이 권력을 독점했죠. 뭘 장악했어요? 비변사를 장악했다 그랬지? 기억나죠? 그래서 왕권이 약화되죠. 2학년 말에 했던 거 복습하는 의미입니다. 부정부패, 자기네 가문을 위해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아부를 용인하고 뇌물 받아 먹어서 수령으로 임명했죠. 수령으로 뇌물을 바치고 수령이 된 사람들은 본전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을 수탈합니다. 근데 골 때리는 건 조선시대 후기가 되면은 이 백성들의 등골을 빨아먹는 이런 행위를 어디에서도 하냐면 서원에서도 했어. 서원. 선생님, 서원은 영조가 싸그리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영조가 정리했지. 몇 개에서 몇 개로? 1500여 개에서 영조가 정리한 건 476개만 남기고 정리했잖아. 그런데 남아있는 이 서원에서 양반들이 백성들을 뽑아먹은 거죠. 왜냐하면 이 예를 들어 봐봐. 왜냐하면 이 생각해보세요. 지금 세도정치 시기가 되면서 권력을 누가 잡았어? 권력을 안동 김씨. 이 중앙에서 안동 김씨랑 풍양주 씨만 띵까띵까 놀고 있어. 그럼 나머지 양반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지? 지방으로 내려가요. 할 일 없으니까. 안동 김씨, 풍양주 씨가 아닌 애들은 지방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 그럼 지방으로 내려가서 어디에 모이느냐? 맞아요. 서원에 모이는 거야. 지방에 내려간 양반들이 서원에 싸그리 모여. 그래서 여기서 온갖 나쁜 짓 다 하는 거야. 서울에서 권력을 잃었으니까 지방에서 떵떵거리면서 하는 거죠. 서원이 더 이상 공부를 하는 공간이 아니라 백성들을 수탈하는 공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2학년 말에 배웠을 텐데 무슨 문란? 삼정, 세 가지 세금이라 그랬죠. 삼정의 문란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죠. 조선이 최악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삼정 세 가지 있다 그랬지. 첫 번째 정이 뭐야? 전정, 땅에서 걷는 세금, 전정. 그다음에 군대 가는 대신에 걷는 세금, 군정. 그쵸? 1년에 한 필.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전정이 되는 거죠. 헷갈리니까 이거 지워줄게. 알겠지? 군정, 이렇게 전정, 군정. 그다음에 이것도 헷갈리니까 지워줄게. 그다음에 환정. 원래 환곡이었잖아. 환곡이라는 이 춘대춘합, 춘대춘합의 복지 정책이 고리대화, 이자를 엄청 받아먹는 환정이 돼버리죠. 전정, 군정, 환정에 엄청난 문란이 있었어요. 백성들은 너무 힘든 거야. 숨겨진 토지, 장부에서 부자들은 장부에서 자기 토지를 삭제하는 거고 규정을 안 지키고, 이 군정 같은 경우도 규정 안 지키고 죽은 사람한테 걷는 거지. 백골징포, 황구참정, 애기한테 군포 받아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민생이 파탄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난? 평안도에서 홍경래의 난. 기억나죠? 그래서 밀란이 발생했고, 이 이유는 평안도에 대한 차별과 수탈이 원인이 되었죠. 그 다음에 62년에 홍경래의 난에 이어서 정부가 반성을 안 했기 때문에, 반성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봉기가 임술 농민봉기, 그쵸? 삼정의 문란이 원인이었고요. 진주 옆에 단성이라는 마을이야. 마을에 시작돼서 진주로 파급되었고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정부에서, 이거 중요해. 이거는 안 배웠을 텐데, 안핵사는 관직명이에요. 관직명이야. 관직 이름인데 안핵사의 뜻은 해결사야. 해결사.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생기면 왕이 직접 누구를 선정해서 보내는 거야. 한자는 무슨 뜻이냐면 살필 한자야. 살펴서 조사할 핵자야. 살펴서 조사하는 관리란 뜻이야. 그래서 해결사 박규수를 파견했지. 박규수 이름 기억납니까? 박지원의 손자야. 박규수. 똑똑한 사람인 거죠. 해결사를 파견해서 문제를 봤더니 이제 박규수가 보고를 한 거지. 전하, 지금 백성들이 힘들어서 밀란 일으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슨 문란? 삼정의 문란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정부에서 야, 그러면 삼정 좀 고쳐봐라. 그래서 설치한 게 삼정 이정청이었죠. 하지만 문제 해결에는 실패하지. 왜냐하면 아무리 삼정 이정청 설치해봤자 권력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아니지. 권력을 잡고 있는 애들이 안동 김씨, 풍양조 씨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렇게 조선은 엉망진창, 진짜 헬조선이었다, 말 그대로. 그런데 더 엄청난 문제가 다가오고 있었죠. 진짜 우울하죠. 조선 정말 우울했어요. 엄청난 문제. 바로 서양의 선박들이, 서양의 배들이 조선을 침략하는 목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외부 위기야. 지금 봐봐. 조선 지금 크게 보면은 내부 위기랑 외부 위기에 빠져 있는 거야. 위기에 휩싸여 있었어, 조선은. 자, 볼게요. 자, 당시 유럽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산업혁명이 뭐죠? 기술혁명과 동력혁명이 함께 오는 거죠. 여기에다가, 그렇죠? 이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뭐가 이루어져? 대량 생산. 상품이 막 생산되는 거지. 생산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판매해야 되지. 그리고 원료를 계속 싼 가격에 들여와야 되죠. 그러면 상품을 판매하고 원료를 들여오기 위해서 유럽 애들이 뭘 만들기 시작해? 마구잡이로 쳐들어가서 식민지를 만들기 시작해. 그래서 만들어진 게, 봐봐. 산업혁명으로 판매 원료를 해야 되고 식민지를 만드는 이 국가들의 정책을 뭐라 부르냐면 제국주의라고 불러요.
산업혁명이 제국주의를 만들어냈어. 그리고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뭐였냐면 사회진화론이었어. 사회진화론은 말 그대로 뭐한다? 사회도 진화한다는 얘기야. 자, 진화론에 따르면 봐봐. 토끼예요. 토끼가 있어. 그런데 진화론에 따르면 이 토끼를 잡아먹는 사자야. 토끼를 잡아먹는 이 사자의 이 행동은 자연스러운 거야, 아니면 토끼가 불쌍한 거야? 이건 자연이야. 자연의 섭리에 따른 거지. 이 섭리를 뭐라 부르지? 약육 강식이야. 약한 애는 먹히는 거고 강한 애는 먹는 거야.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거를 잡아먹는 건 섭리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사회에 적용시킨 거야. 이게 골 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한 나라가 약소국을 공격하는 건 당연한 거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 이게 사회진화론이야. 그래서 이걸 토대로 침략을 시작하는 거야. 골 때리죠. 유럽 애들이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이러한 논리 그리고 이러한 제국주의에 따라서 막 침략을 하다가 어디까지 온 거야? 저 멀리 어디까지 온 겁니까? 조선까지 온 거야. 막 온갖 배들이 막 다 오기 시작했어. 알겠지? 요 상황. 근데 이 상황에 조선은 정말 운이 없게도 무슨 기간? 조선은 제도정치. 안 그래도 안에서부터 썩어가고 있는데 바깥에서부터 또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진짜 망하는 위기였어.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 보겠습니다. 자, 당시 이 서양 배들을 뭐라 불렀냐면 이양선이라고 불렀어. 모양이 이상한 배야. 다를 이자야. 모양이 다른 배가 출몰했어요. 서양 배들은 우리나라 배랑 다르지. 이렇게 돛이 많이 달려 있고, 이때는 이제 증기기관이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연기도 나오고, 그렇죠? 프로펠러 달려 있고. 이게 이양선이 막 들어오는 거야. 통상 상업을 통하자, 우리 장사하자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거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였지. 야, 우리 안 된다. 중국 허락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 물리치고 있었어.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동아시아에서 원래 보통 우리나라가 조공 바치면 중국이 책봉해주고, 이거를 조공 책봉 체제로 부르는데 이게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조약 체제로 편입되는데, 일단 청나라가 어떻게 무너지냐면 난징 조약, 아편 전쟁으로 무너지고, 일본도 미일 화친 조약으로 미국한테 무너집니다. 그 러시아도 청나라를 굴복시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서양 애들이 통상 요구를 해오는 거를, 야, 우리 청나라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막고 있었는데 청나라가 굴복, 일본도 굴복, 러시아도 청나라를 굴복, 이렇게 시키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면 이제 외톨이, 고립무원이 돼버린 거죠. 알겠죠? 엄청난 위기였어. 조선은 이거 어떻게 막을까? 도대체 이거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두 가지 선택이지. 문을 오픈하는 거, 문을 연다, 혹은 문을 닫는다. 이 두 가지 선택이었지.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비기, 비밀 기록, 그다음에 도참설, 예언서야.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정감록이죠. 정감록. 정씨가 왕이 된다. 정씨가 왕이 되는 걸 보았다. 볼감자, 본 기록, 이런 것들이 유행했고, 그다음에 동학도 유행했죠. 최재우였고, 교단의 조상님이란 뜻이야. 물랑 양반 출신 최재우가 창시했고, 교리는 인간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 그다음에 후천개벽. 여기 써줄게. 인간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이야. 그다음에 후천개벽. 후천, 뒤하늘. 후천은 뒤하늘이니까 미래지. 후천이 개벽한다, 열린다. 미래가 열릴 것이다. 미래에는 인간이 하늘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경전으로는 용담유사, 뭐 동경대전, 한문, 한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동학에 반대되는 거 서학 있었죠. 그러니까 2학년 때 이 정도 배웠잖아. 그치? 요 상황이었어. 그러면 이 위기에 빠진 이 조선을 누군가는 구해줘야 되는데, 봐봐, 누군가는 이 위기에 이게 잘 안 보이네.
자, 누군가는 이 위기에 빠진 조선을 누군가는 이제 나서가지고 이거를 좀 구원해야 되잖아. 근데 이 시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뭐 다행이라고도 볼 수 있고 뭐 결과론적으로는 좀 아쉽지만 이 시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봐봐. 조선이 엄청난 위기야. 내부 위기, 외부 위기야.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죽었냐면 철종이 죽어. 왕인. 34살에. 후사도 없이. 그런데 웬걸 철종이 죽으니까 이 왕실에서 최고 어른이 누가 됐냐면 이 조대비가 됐어. 조대비는 누가? 안동 김씨랑 싸우던 휴명세자의 와이프야. 이 사람이 최고 어른이 된 거야. 이 조대비는 누구를 싫어해요? 김씨를 증오하는 사람이야. 그럼 김씨를 이렇게 없애줄, 안동 김씨 세력을 부셔줄 사람을 원했겠죠. 조대비가 선택했던 사람은 누구였어? 흥선대원군이야. 근데 흥선대원군이 안동 김씨랑 싸울 수 있게 해주려면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갖도록 해줘야 되지. 그러고 보니까 흥선대원군이 아들이 있네. 얘가 고종이었죠. 그래서 조대비는 안동 김씨랑을 물리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을 선택했고 흥선대원군의 아들 고종이 이 과정에서 왕이 됩니다. 1863년의 일이야. 고종이 12살의 나이로 즉위를 했고 당연히 아빠인 대원군이 권력을 잡죠. 그래서 누가 이제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까? 고종이 하는 게 아니야. 맞아요. 흥선대원군이야. 흥선대원군의 개혁이 시작됩니다. 자, 흥선대원군의 개혁의 목표. 흥선대원군의 개혁의 목표는 뭘까? 맞아요. 왕권 강화. 왕권을 일단 강화시키자. 그래서 개혁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자? 민생을 안정시키자. 선생님 이거 뭔가 어딘가 비슷한데요? 맞아. 이거 어디 모델로 한 거야? 정조 시대를 모델로 삼은 거야. 선생님, 지금 1860년대 때 100년 정권을 모델로 삼는다니요. 이게 시대적으로 맞습니까? 맞아요. 한계야. 하지만 어떻게 보면 흥선대원군에게는 이게 최선일 수 있었지. 모델을 어떻게 찾겠어? 시대적 한계죠. 어쨌든 흥선대원군은 옛날 영조 정조 시대를 모델로 삼은 거야. 그나마 그래도. 알겠지? 오케이, 이해됩니까?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알겠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한 거를 여러분들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고생하셨습니다.